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요. 그중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국어가 굉장히 약해 가지고 그동안 독해 문제집들 굉장히 열심히 풀어 왔었는데 그 독해 문제집들을 오늘 다 싹 버렸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갖고 찾아오셨던데요. 독해 문제집을 풀리면은 아이의 독해력, 국어 실력 향상될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독해 문제집 "너 배신이야." 하고서 이제 "버리겠다. 예 너무 화가 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글쎄요. 우리 아이들에게 독해 문제집 풀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부모님들 아마 고민하시고 풀리시는 집도 계실 거고 '아 남들 다 풀리는데 우리도 풀려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어 독해 문제집 이게요. 정말 잘만 활용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의 성향, 수준, 스타일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이에게 맞는 뭐 독서로 가느냐 혹은 독해 문제집으로 가느냐 혹은 학원으로 가느냐 혹은 뭐 과외 선생님을 두느냐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에 맞춰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독해 문제집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다양한 우리 글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책을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독해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 읽기라도 저는 해 주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편독하는 친구들의 경우도 독해 문제집 안에 있는 다양한 글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통 초등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야기책, 창작 동화 쪽으로 많이 읽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3-4 학년 학년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이야기책에서 비문학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판타지 좋아하고 학습 만화 좋아하고 이야기책에 머물러 있다면은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독해 문제집 풀어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달려와요. 자기가 뭔가를 알았다 했을 때 막 신이 나서 엄마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 엄마. 형광펜이 어떻게 해서 발명됐는지 알아? 오늘 독해 문제집 지문 안에 나와 있었어. 슈베르트 알아? 베토벤 알아? 교향곡이 어떤 건지 알아?" 하면서 막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이가 책을 거부한다. 그럴 때는 두꺼운 책을 내밀기보다는 그래도 텍스트로 주어진 독해 문제집 안에 어떤 글을 읽게 한다든가 뭐 신문 안에 글을 읽게 한다든가 요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한 글들도 접할 수 있고 배경 지식도 쌓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능 대비 해서까지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익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독해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몇 개 맞았네. 몇 개 틀렸네. 이 문제는 왜 안 돼?' 문제 푸는데 정답을 맞추는데 거기에 집중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냐 싶으면은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 지문이라도 읽게 하기 위함이라면은 그 지문 읽기에 충실하게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싹 다 걷어내시고요. 지문 읽기에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지문 읽기에 몰입시키면서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글을 읽어 나가는 어떤 자세를 배워 나가게 하고요. 글을 읽어 나가는 습관을 길들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집이 뭐가 좋냐 하면은요. 제가 이용하는 수업에서는 독해 문제집이 아니라 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독해 문제집이나 신문 안에 있는 기사 뭐 신문의 사설이라든가 칼럼 이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글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글의 구조를 익히는데 굉장히 적합한 교재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글의 구조하면은 이제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의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의 구조를 익혀 나가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글 전체 그 숲을 바라봐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요. 숲이 아닌 나무 이름 맞추기, 문제 정답 맞추기에만 너무 연연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숲, 글의 주제를 찾는데 힘들어하고,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친구들은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유튜브 좋아하는 친구들 바로 결론만 알아내려고 합니다. 결론만 알기 위해서 클릭하고, 그렇잖아요. 글의 구조를 알고 전체적인 주제를 찾고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취약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독해 문제집 안에 있는 지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연습을 해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서도 독서를 했을 때 그 빛이 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서에 적합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읽는 아이들, 어떻게 읽는 아이들, 글자를 읽는 아이가 아니고요. 글을 이해하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 나갈 줄 아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글의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 뭔가를 읽어 나가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게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혼자 독서 독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아기의 친구들이나 초등 저학년 친구들은 독서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앉아 가지고 같이 책 읽어 주면서, 그런 경우는 사실 독서 좋습니다. 독해 문제집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가능한 친구들 있잖아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는 친구들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해력이 낮다, 글의 이해도가 낮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더라도 선생님이더라도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해 문제집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문 읽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지문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어떤 글을 잘 이해해 나가는지, 주제를 잘 파악해 나가는지, 문단을 잘 나누는지, 문단 안에 핵심 내용을 잘 뽑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활용한다, 그 이후에 아이가 잘 찾아내는지, 그리고 여러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 평가의 방법으로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하나 좀 옆에서 도와주고 이해도를 넓혀주고, 그러면서 사실적 사고가 가능하게, 추론적 사고가 가능하게,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게,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게 그렇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게 사실은 독해 문제집 안에 있는 지문일 수 있고, 신문 안에 있는 기사일 수 있고, 사설일 수 있고, 이렇게 텍스트를 통한 훈련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독해 문제집 꼭 풀려야 하나요? 좀 답이 되셨나요? 예, 중요한 거는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에 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